이제 봄이 무르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국제협력의 장을 마련하며 환경과 기후 복지가 함께 가는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와 산업을 넘어 우리의 생활 전반 변화를 다루는 자리인데요. 여러 분야의 주체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 대전환 국제주간을 열고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은 이를 계기로 기후 리더십 확보에 나섰습니다. 개막식에는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정부와 국제기구, 각국 대표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사에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넘어 경제와 산업, 생활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는 녹색 대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 정책과 산업 전환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 행동선언이 진행되며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국제주간은 포럼과 산업 세미나, 청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현장에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탄소 저감 기술 등을 소개하는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가 전남의 기후 대응 역량을 알리고 국제 협력 확대와 녹색 성장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함께 뛰고 함께 응원하는 자리에서 스포츠가 전하는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전남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가 화합과 도전의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뿐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포용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체육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홍경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구례군 일원에서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21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5천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쳤습니다. 힘 부분에서도 많이 밀리고 경력 부분, 이제 연륜 이런 거에서도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각 종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열정과 투지를 보여주며 대회 기간 내내 감동적인 장면을 이어갔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동료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응원이 더해지며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선수단과 관람객,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포용의 가치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3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늘어나면서 여가와 문화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생태 체험과 공연, 참여형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한층 풍성해진 봄 축제 현장을 정아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인 한평나비대축제가 한평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제28회 한평나비대축제는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을 주제로 열려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실내외에서 진행되는 나비 날리기 체험이 하루 여러 차례 운영되며 살아있는 나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나비 먹이 주기 체험과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 쇼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비 의상 체험과 열쇠고리 만들기, 모루반지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태 습지를 활용한 숲속 체험과 곤충 관찰, 물고기 잡기 등 자연과 어우러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특히 체험형 공간 나비파크가 처음 선보이며 미디어 아트와 실내외 놀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먹거리와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되며 친환경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평나비대축제가 봄철 대표 관광축제로서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산업 변화가 빨라지면서 지역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AI와 에너지 산업에 맞춘 성장 전략 마련에 나섰는데요. 생활복지까지 고려한 구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에서 이른바 큰 그림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추진되는 가운데 AI 에너지 산업 확산에 대응한 전략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AI 에너지 수도 배후 거점 조성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관련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 시 관계 공무원과 의료, 산업, 물류,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목포와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터 구축과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목포를 핵심 배후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망 구축, 항만 기능 고도화,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 AI와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큰 그림 프로젝트가 산업 변화에 대응한 목포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의 정책과 현안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남 곳곳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의회 이석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열심히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던 거를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또 평가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의정 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시민 의견도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려 보면 또
청년으로서 또 열심히 뛴다는 모습, 행동과 모습을 보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뭐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여수 전라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시 지역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원 이석주입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복지와 민생을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육아에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육아는 더 이상 이제 한 사람 몫이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육아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소득 감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아빠들이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실정으로 따지면 막상 현장에서 육아휴직을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예. 직장 내 분위기나 특히 소득 감소로 인해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도가 있어도 사용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소득 감소에 대한 부분이죠. 예. 이제 그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 급여가 일부는 보전되긴 하지만 실제 생활비를 고려하면 체감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장 내 분위기겠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 공백 부담이 크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 조례가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체감이 많이 되는 조례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이 지원 내용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 조례 발의하기 할 때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조례는 포괄성을 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포괄성보다는 저는 직접적인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지원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조례는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까요? 근데 2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여수시가 대규모 사업과 필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복지 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중단된 게 아니고요. 시행을 준비 중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뭐 시행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시행 여부를 떠나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정말 뭐 이 사회에 크나큰 파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가 향후 여수시의 육아 문화나 정책 방향에 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아빠의 육아 정책을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육아는 우리 특정 역할로 인식되어 왔었잖아요. 이제는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리고 이 조례는
인식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수를 만드는 기반으로 만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제도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인구가 확보가 되고 또 멋있는 또 도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여수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이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아빠 육아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환경입니다. 여수시도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수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에 힘쓰고 계신 여수시 의회 이석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인권침해 예방 등 필수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 상반기 400여 명을 유치해 인력난 해소에 힘쓰는 한편 근로자 복지까지 고려한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미래 전략산업인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지자체를 비롯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23개 기관이 참여해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두 지역은 앞으로 관련 생태계 조성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정과 생활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부모와 함께 자녀의 진로와 진학을 설계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진로 진학 아카데미와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 기회를 확대합니다.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자녀 성장에 맞는 진로 설계를 돕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부모가 교육복지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현장에서의 작은 혼선이 예상치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차량과 인파가 뒤섞이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회 현장처럼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순간적인 판단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전 통제와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남 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집회 현장과 같이 차량과 인파가 동시에 몰리는 공간에서의 안전관리와 차량 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회사 측 대체 차량인 2.5톤 탑차에 치였고 이 가운데 50대 조합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들과 차량 이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차량과 인원이 뒤섞이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현장 통제와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회 현장과 같이 차량과 사람이 혼재된 공간에서는 사전에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차량 진입과 출입 시간대를 명확히 구분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형 차량은 제동거리가 길고 사각지대가 넓어 운전자가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즉시 멈추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역시 서행 운전과 주변 상황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보행자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집회 참가자 역시 차량 접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차량을 막아서기보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현장 통제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회와 같은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명안전입니다. 현장 관리와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작은 충돌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로 박물관이 거론됩니다.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여행 코스로 자리 잡은 겁니다. K-팝과 드라마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달라진 박물관의 풍경과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서울 여행을 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꼭 가보라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예전에는 박물관이라고 하면 조용한 전시공간 혹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찾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전시실을 둘러보다 보면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많이 들리는 순간도 있을 정도로 외국인 관람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요즘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관람객이 약 650만 명,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3위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 관람객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이유,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배경에는 역시 K-컬처가 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관심을 넓히고 있는 건데요. 특히 한국의 불교 미술과 도자기, 금속공예 같은 전통 유물은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앞에서는 한참 동안 작품을 바라보는 관광객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예술과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박물관 측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해설 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요.
결국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K-컬처 다음은 K-뮤지엄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봄꽃이 환창인 요즘 거리마다 번지는 향기 속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꽃 한 송이가 전하는 감정과 그 순간의 의미를 따라가 봅니다. 유소연 작가는 기쁨과 위로, 그리고 그리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꽃에 담아내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꽃으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꽃 한 송이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진심과 받는 사람의 순간이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이 됩니다. 꽃을 다루는 일은 마음을 대신 전하는 작업입니다. 꽃은 저한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고 전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꽃집에서의 하루가 너무 궁금한데 하루 일과 좀 말해주세요. 꽃집의 하루의 시작은 꽃시장에서 꽃 사입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싱싱한 꽃들을 꽃시장에서 가져와서 매장에서 컨디셔닝, 그러니까 꽃을 다듬는 작업을 거의 반나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고 나서 유소연 작가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꽃시장에서 고른 꽃은 매장으로 옮겨져 다시 손질되고 새로운 형태로 태어납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번의 손길과 시간이 더해집니다. 꽃의 구성 요소, 그리고 색채, 그리고 화형이나 라인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사의 마음을, 누군가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꽃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들을 마주하며 꽃이 지닌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표현이 서툰 마음까지도 꽃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렇기에 작가는 더 세심하게, 더 정성스럽게 꽃을 완성합니다. 예비신랑님이세요. 네, 혼주석에 넣을 꽃바구니를 주문을 주셨는데, 네, 돌아가신 어머니 자리에 둘 꽃바구니인데, 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꽃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제 마음 듬뿍 담아서 꽃바구니를 제작을 했어요.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꽃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꽃과 꽃을 연결해주는 저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화이트가. 그래서 이제 화이트를 중간중간에 같이 넣어주면 색과 색이 연결되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네. 엄청 화창하고 또 따뜻하고 이럴 때 네. 꽃 피면 되게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네. 꽃이 인기가 많은가요? 확실히 봄이라서 그런지 네. 약간 하늘하늘하고 색감이 찡 살짝 이런 옐로우 톤의 꽃들이 인기가 많아요.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고 애정하는 꽃은 이 스위트피랍니다. 네, 콩과꽃인데요. 네, 이렇게 프릴 같은 하영이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라인감도 이렇게 약간 굴곡진 느낌으로 나와서 또 향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에요. 장미류만 알았었거든요. 이런 꽃이 존재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꽃을 본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화형에 반해가지고 지금 가장 최애 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마음을 전하고 또 위로를 나눕니다. 그 꽃의 그 찰나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찰나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우니까 그 순간을 마음껏 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 한 송이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피워내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는 요즘, 거리마다 번진 봄의 색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여유와 따뜻함이 더해졌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전라남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복지 소식과 더 많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